여러분, 크립토 포뮬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F1카를 보여드렸는데 그 F1카의 포뮬러이기도 하지만 이 포뮬라는 뜻이 원래 규칙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규칙을 지켜서 자동차 경주를 하는 거를 포뮬라 1 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데 이제 그 규칙, 이 크립토 세상을 지배하는 규칙이나 어떤 기반 기술,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기반의 기술이 하나 요소가 전체 산업을 만들어 버려요. 예, 조그만 그 기술의 차이가 산업의 완전히 다른 판도를 이끌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크립토 포뮬러 저희 미스터 벨린 정통 크립토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가 지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해주는 크립토 포뮬러 1이고, 이 무슨 어디 그 어려운 막 그런 기술적 얘기를 약간 그렇게 들리시겠지만 사실은 그 기술적 기반을 알아야 관련 산업과 투자 기회가 더 나오는 거예요. 훨씬 남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투자 기회 정보를 포착하는 단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비트코인 자체가 보통 이제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투자자들이 많으실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투자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비트코인 하나의 C++ 어플리케이션이고 여러 암호화 기술이랑 각종 수학 이론들이 들어갔다고 막 들었잖아요. 여러분 들었잖아요. 근데 과연 진짜 뭐가 있는가, 뭐가 작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크립토 포뮬러 1편에서는 비트코인 실제, UTXO, OPD턴 이런 건데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2편으로서 탭루트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역사를 상당히 바꾼, 비트코인의 역사를 이미 바꿨지만 실제로 현실 세계에 이제야 나오기 시작한, 작년부터나 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이 탭루트 업그레이드에 관련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말 듣고 나서 우리 MBCP2 여기 2 회원님들하고 혹은 3까지 제가 연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예로 해서 우리 CP2 회원님들한테는 직접적인 산업이나 투자 동향 이런 것들, 그러니까 투자자로서 알아야 될 정보들까지 이제 또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우선은 탭루트 업그레이드라는 게 그냥 있다고 생각하세요. 탭루트 업그레이드라는 게 있다더라. 이게 언제 처음 태동이 된 거냐면 2018년 1월달,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년 됐나요? 예. 뭐 5년이 아니죠. 하여튼 몇 년 엄청나게 오래전 비트코인이 옛날에 2018년에 좀 떡상 한번 했었는데 그 전에 이제 그레고리 맥스웰이라는 아저씨가 이제 뭔가 이렇게 제안을 하나 했어. 프로포즈를 하나 한 거야, 커뮤니티에. 그래서 이런 걸 추가하면 어떨까?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군부를 뗀 겁니다. 거기서부터 탭루트 업그레이드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도 이제 그 논의는 있었지만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복잡한 얘기를 막 하거든요. 막 여러분들 이제 뭐 우리 저 개발자 출신 분이 보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일반 다 투자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한국 같으면 어디 그 내가 말하는데 말이야. 근데 여기는 토론 활발하게 합니다. 활발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토론을 거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요는 뭐냐, 이 아저씨의 이제 제안의 요는 뭐냐, 이피션시하고 프라이버시입니다. 요거 두 개에 대한 주제를 비트코인에 이제 이거를 강화시키고 싶다 이거예요. 비트코인의 효율성과 특히나 이제 퍼포먼스죠, 주로 퍼포먼스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왜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트랜잭션의 1검증이에요. 그러니까 1트랜잭션이 한 개 발생할 때 서명이 하나가 들어가고요, 서명 데이터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걔를 검증하기도 하는 것이 다 1트랜잭션, 1서명, 1검증이야. 이 프로세스가 기본입니다. 원래 1대1, 1대1이에요. 그래가지고 매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서명ing 데이터가 이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아웃풋으로 빠질 때 UTXO 생성과 재생성의 이제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아웃풋으로 최종으로 나가게 될 때 여기서 검증 버리피케이션을 하거든요. 이 검증이 알고리즘 얼마나 최적화되어 있느냐에 따라 검증 퍼포먼스가 빠르거나 늦게 되는 거야. 바로 여기서만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검증 알고리즘이 엄청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느리면 비트코인 트랜잭션, 여러분들 TPS라고 하죠. 트랜잭션 속도가 늦게 되는 거, 이게 빠르면 빨라지는 겁니다. 왜냐면 결국은 기계가 CPU로, 우리가 CPU 연산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 노드 서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최적화시키는 움직임이 오래 전부터 사실 논의가 됐습니다. 거기에 머켈라이즈드 트리도 있고요. 그래서 이 탭노트 업그레이드에는 이제 이게 슈노르 서명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하여튼 얘가 핵심이에요. 얘가 제일 핵심이고 얘 때문에 가능한 것이 멀티시그였고요. 또 멀티시그를 뒷받침해주는 구조체가 마스라고 하는 뭐라 합니다. 트리입니다. 제가 다 약자가 뭔지 까먹었어요. 근데 마스트라고 합니다. 어쨌든 머켈 트리예요. 트리 구조를 갖고 있는 그 데이터 구조체인데 이것 때문에 멀티시그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또 가능하게 한 것이 슈노르 서명이에요. 아시겠죠? 요게 퍼포먼스가 뒷받침 좀 되기 때문에 멀티 서명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P2TR 있죠. P2TR 이걸 보시면 탭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공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여튼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반 BIP라고 하죠. 비트코인 임플로먼트 프로포설. 비트코인 뭐 이렇게 새로 업그레이드나 이런 거를 새로운 기능을 넣고 싶으면 그 거기에 형식에 맞게 올려야 돼. 그것도 빡세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올려야 됩니다. 그 기술적인 테스트도 다 맞춰야 되고요. 샘플 코드도 첨부해야 되고요. 또 나중에 이게 이제 이렇게 하자, 야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코딩도 돼야 됩니다. 자기가. 그래가지고 BIP가 이제 발족이 되게 되는데 이제 이더리움에도 그 EIP라고 했죠. 이더리움도 EIP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사 340번에 할당된 이게 슈노르구나. 이건 슈노르고 잠깐만요. 꺼져버렸다. 잠깐만요. 여기 아니라 이건가? 341번입니다. 331번이 컨센서스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소프트 포크 하나로 탭노트 그러니까 세그윗 버전 1 스펜딩 룰인데 사실은 탭노트 다르게 얘기하면 세그윗 버전 1 이게 사용 방법 뭐 이런 룰인 그 규칙에 대한 건데요. 사실 탭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분들이 발족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 설명을 해놓고 뭐 어쨌다 막 해야 돼요. 다 그거 해서 아주 이게 이게 파이썬이잖아. 보니까 파이썬으로 이게 그 예제 코드도 이렇게 첨부를 합니다. 그래서 막 한 거야. 수도 코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좀 파이썬인지 수도 코드 편하게 줘보니까 이렇게 해서 야 이걸 구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막 나온 거고 그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핵심이 슈노르 서명에 대한 그 BIP 340번에 대한 슈노르 서명이 이미 들어갔었고 그래서 이 컨센서스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여러저러 기술 요소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메인은 얘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슈노르 서명도 필요하고 막 그런 게 다 이미 입안이 됐었던 겁니다. 그게 통과가 돼가지고 이것도 이제 토론을요, 여러분들 이슈를 2020년에 내잖아. 그럼 토론이 1년 만에 끝나, 거의. 1년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토론하고 배포해가지고 실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머지가 되면 이제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노드들이 수천 개 있는 노드 서버들이 새로운 비트코인의 버전을 이렇게 다운받아서 다시 돌리기 시작해요. 그 과정이 이제 성립이 되면서 1년 후인 2021년에 1년 몇 월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차트를 보면 나와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가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탭노트가 적용이 돼가지고 가동이 되기 시작하고요. 우리 업그레이드가 이제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에 대해서 이제 말해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제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 탭을 다 닫았어요. 아유, 잠깐만요. 잠시만요. 그게 이제 서명 주소 원로 주소 어드레스가 그러니까 제가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잠시만요. 제가 이미지는 다음에 좀 붙여두는 걸 하고 어쨌든 이게 뭐냐면 그 기존에 1번으로 시작하는 월넛 있죠, 여러분. 1번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비트코인 레가시 월넛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때마다 원로 주소가 약간 틀린 거 아시죠? 3번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1번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시죠? 그 원로 어드레스 복잡하게 있는 것 중에. 그 중에 이제 BC1P 그 그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참나. 이거 너무 탭이 조그매가지고요. 검색을 해봅시다. 여러분 잠시만요. 보여드려야 돼 이거 이미지로. 템루트 월렛 어드레스. 자, 이렇게 보면은 비교를 하는 게 이미지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빨리 찾아볼게요. 완전 라이브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 요거 설명드릴게요. 이걸로. 딱 답답하다. 이것 좀, 예. 제가 저한테 답답하네요. 예, 이거를 이미지를 왜 안 띄워놨어? 그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레가시가 1번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 세그윗 분할해서 옛날 종류가 한 5가지 돼요. 그래서 어느 거는 3번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1번으로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고전적인 비트코인 어드레스인데 이 세그윗 어드레스부터는 이제 BC1Q야. 근데 BC1P가 바로 텔루트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BC1P 아시겠죠? 그래서 블라블라 시작되면 되게 길거든요. 얘보다 또 한 개 더 디짓이 하는 게 더 길어요. 그게 이제 템루트 어드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했을 때 월럿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는 그러면 옛날 거 쓰고 있는데 템루트 업그레이드 내 거 못 쓰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월럿을 옛날 월럿 쓰고 있잖아요. 그건 옛날 그대로 가는 겁니다. 걔도 그대로 쓰고 세그윗 월럿은 세그윗 월럿 때 그대로 쓰고 템루트 월럿은 템루트 월럿 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월럿을 태우면 템루트 기능이 작동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템루트 어드레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트코인은요, 네트워크라고 하죠. 그 비트코인은 이제 스노우 서명이 사용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스노우 서명이 결론은 뭐죠? 암호화 방식이죠. 아시겠죠, 여러분? 비트코인의 검증을 이 서명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제대로 이제 생성된 건지 검증을 해야 되잖아. 그거를 암호화 방식으로 이제 검증을 할 때 기존에 이제 ECDSA라고 하는 비트코인 이제 하나의 암호화,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이제 암호화 방식이 있거든요. 해싱이라고 해야겠지. 암호화 방식이라고 하거든. 그게 해싱 펑션이 있는데 걔가 이제 스노우를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스노우 서명으로. 걔는 ECDSA 서명인데 스노우 서명을 서명하는 방식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서명하는 방식이 바뀌었으니까 검증하는 방식도 그 알고리즘 그대로 대응하는 알고리즘을 써야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퍼포먼스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스노우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다 가능한 것이 되겠다. 이제 어쨌든 신호의 설명이 뭔지, 템루트를 설명을 여러분들 드리려면 신호의 설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추상화를 시켜가면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 관련 산업이 어떤 산업이 태동을 할 것인가? 어떤 코인이 있는 것인가?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 것인가? 투자를 하고 싶잖아. 내가 코인 투자자니까 거기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CP2 회원 가입해 오시면은 CP2 회원님들 그다음에 3까지 아마 더 확장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회원님들한테 이런 것들은 공유를 드리고 이 순수한 지식 관련한 것들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가기 전에 해시를 먼저 알아야 돼. 해시가 뭐냐? 자, 해시가 뭐냐면 여러분들 맥도날드 해시 포테이토 생각하시면 돼. 뭡니까? 감자를 갈았잖아. 감자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 감자가 있어. 걔를 갈아가지고 이제 해시 포테이토 있잖아요. 맥도날드 가면 갈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맛있잖아. 그게 해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얘기하는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쉽게 설명을 할까?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를 한번 돌려볼게요. 해시는 잠깐, 아이고, 이거 설명하기 전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저씨도 어렵게 적어놨네. 자, 이거는 이제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이게 보지 마시고요. 자, 단축키가 이것도, 예. 자, 칠판 보드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자, 해시가 가장 간단하게 진짜 쉽게, 쉬운 버전에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자, A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B라는 게 있습니다. C라는 게 있어요. 자, A를 어떤 그 뭔가 펑션이 하나 있거든. 뭔가 블랙박스가 있어. 이 박스가 있다고 합시다. 통과시켰더니 1이 나오더라. 숫자 1이. 얘를 통과시켰더니 2가 나오더라. 얘가 시키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러면 우리는 3이라고 대답을 하겠잖아. 근데 3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알아볼까요? 하여튼 그런 건데, 이 해시라는 뭐냐면, 결국은 어떤 펑션, 어떤 그 수식이나 펑션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뭐가 있어. 안에 있어. 근데 바깥에 사람은 요거를 볼 수가 없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어쨌든 얘가 볼 수 있는 건, 얘가 이제 바깥 사람이라고 했을 때, 얘가 볼 수 있는 거는 1만 보는 거야. 이건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건 볼 수 없어. 근데 어쨌든 A를 넣었더니 1이 나온 거야. B를 넣었더니 2로 나온 거지. 그러면, 그 자체 이 안에 들어와서 뭔가 A한테 작용을 해가지고 알파벳 첫 번째니까 첫 번째 1로 표시합시다 이런 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에. 자, 이건 알파벳에서 첫 자리잖아. 그러니까 2를 출력해라. 얘는 두 번째 자리니까 2를 선택해라.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면 C는 3이겠죠.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 실제로는 되지 않고 엄청 복잡한 어떤 알고리즘 수학적인 아주 모델을 써가지고요. 그래서 암호화 방식의 필수적인 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를 하려면 해시가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트코인의 해시 파워라 해싱 파워 있죠. 해싱 파워 그런 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전체 암호화 방식의 가장 핵심 오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 오브 되게 중요한 업그레이드 됐던 거예요. 그래서 템루트 업그레이드가 핵심이에요. 초핵심이에요. 초핵심. 예.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간단한 예제니까 이렇게 일로 했지만 이제 이 특징이 이 해시 펑션 특징이 뭐냐면 여기 역산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로만 갈 수 있어. 반대로 보다. 그러니까 이란 게 값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오리지널 값은 여기는 이제 암호화예요. 이게 한마디로 이걸 패스워드라고 얘기하면 이건 이제 패스워드 아는 사람 말잖아. 자기 말자, 여러분 말잖아. 근데 일은 이제 퍼블릭이잖아. 여기는 퍼블릭 에어리야.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을 볼 수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A는 여러분만 알아. 여러분만 아시겠죠? U.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보고 A를 추적할 수 있을까요? 없게 만든 게 바로 해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박스를 이 내부 내용 로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을 갖다가 일을 보니까 이게 A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여기까지는 다 이제 프라이빗이니까 가려져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퍼블릭으로 보고 이걸 프라이빗으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쌍은 항상 연결돼 있고 그리고 A를 다시 넣어봐 그래도 또 1이 나오고 A를 다시 넣어 1을 또 내나오고 A를 또 다시 넣었더니 또 1을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 특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해시의 첫 번째는 이 특정 값을 넣으면 계속 똑같은 동일한 아웃풋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인풋이 A면 반드시 아웃풋은 1이어야 되는 그 특성 유지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게 값으로 1이라는 값으로 나오면 A로 못 돌아가. 아시겠죠? 그렇게 설계가 되는 게 바로 해시라고 합니다. 우리 개발자 근데 우리 해시는 눈 뜨면 맨날 밥 먹듯이 하는 해시 관련해가지고 밥 먹듯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개발자들한테 익숙한 용어인데 우리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해시입니다. 핵심 방식이에요. 그게 해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돼서 생성된 값을 서명의 스펙에 넣고, 그 다음에 그 서명이 이제 생성이 됐잖아. 그럼 그 서명을 반대로, 검증을 하는 그런 전체 시스템을 갖다가, 크립토그래피라고 하죠. 그래서 비트코인 암호화라고 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실체가 그거고,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 시그니처. 그러니까 서명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계약서에다 서명하는 것처럼 이 시그니처가 가장 시그니처를 어떻게 서명을 알고리즘을 짤 것인가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모든 비트 템루트가 그렇게 많이 지금 또 배포 템루트 지원하는 그 트랜잭션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이 지금 이 CDSA라는 이 방식을 쓰는 겁니다. 서명 방식을. 그러니까 암호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암호화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요. 그러니까 암호화 방식인데 새로 업그레이드가 됐다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이 하나 꺼져가지고요. 자,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제 그거를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는 거야. 얘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ECDSA. 얘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비트코인 지갑을 갖고 계시면 다 얘로 된 거예요. 얘로. 근데 새로 나온 거라는 거죠. 슈노르 서명이. 얘가 여러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좋으니까 썼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머치 배러된 올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노르 시그니처가 탑재된 게 바로 템루트 업그레이드고, 걔 때문에 멀티시글이 가능했고, 멀티시글을 다시 가능하게 한 것은 머클트리라고 하는 구조체입니다. 근데 또 얘네들은 다 근본적으로 가능하게 한 게 이제 슈노르 서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이제 이 템루트 업그레이드를 설명하는 좀 잘못된 블로그 같은 데서는 요 기술 따로, 요거 기술 따로, 멀티시그 따로, 막 키패스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슈노르 서명 하나 때문에 다 된 거예요. 몇 가지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자, 이제 슬슬 이제 머리 아파가지고 오기 시작. 야, 뭔데 그게 뭔데 이렇게 좀 이렇게 불만을 표현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자, 그러니까 수학자분들이 좀 그래 어려워. 그러니까 아니 쉽게 좀 설명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유식한 단어를 쓰는 거야? 뭐 소문자도 썼다가 대문자 썼다가 전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 개발자이기 때문에. 자, 개발자는 우리 데이터를 다루는 물리적 데이터라고 하는 디지털 공간에 있지만은 물리적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는 사람이에요. 저희는 컨트롤을 하고 코드로 제어를 하는 사람이 이제 오퍼레이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수학자를 못해요. 고등학교 때 제일 못하는 게 수학이었습니다. 그래도 개발자가 될 수 있어요. 아무튼 이 슈노르 시그니처를 해가지고 이제 뭐 됐다 이거예요. 뭐 클릭해보면 이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기도 라이브러리 쓴 거야. SEP 뭐 라이브러리, GitHub 라이브러리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요, 수식을 개발할 그런 수학자들이 하라고 하고, 우리 비트코인 코어들은요, 라이브러리 쓴 겁니다. 라이브러리 썼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 라이브러리는 되게 빠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ECS에 요것도 지원하고, 옛날 알고리즘 이것도 다 지원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슈노르 서명 있죠. 요걸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럼 뮤시그2라는 게 있습니다. 멀티 시그니처를 가능하게 해주는 슈노르 그 서명 이 방식 알고리즘의 약간 확장인데, 이게 327, BEP 327로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미 이 슈노르 서명이라든지 이 BEP 327이라든지 다 뭡니까? BEP 342보다 다 낮아요. 카운트가 낮아. 그럼 얘네들이 이미 다 준비가 되고 나서 BEP 341이라고 하는 템루트 업그레이드 프로포설이 등록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기술을 다 준비해놓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라이브러리 누가 개발해놓은 거예요. 빌드 상태도 좋네요. 그래서 되게 제가 그냥 개발자에 제가 어차피 저도 C++ 막 이렇게 개발자니까 제가 봤을 때도 깔끔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디펜던시가 없어요. 얘 그냥 갖다 쓰면 돼요. 이렇게 딱 넣어서 프로젝트에 딱 넣어버리면은 바로 작동합니다. 그냥 그거예요. 그걸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슈노르 서명을 슈노르 서명이 아니라 템루트 업그레이드 자체를 이 템루트 업그레이드 막 되게 마케터들이나 이렇게 그 비트코인 그 막 뉴스나 막 비트코인 막 뭐 체인링크 막 블로그 막 뭐 블로그 같아서는 되게 복잡하게 하지만 사실 이거 그냥 했다는 거예요. 요거에 머지가 됐죠. 아시겠죠? 여기 언제 머지가 됐습니까? 10월 15일 날 결국 머지가 됐나 보네요. 그러니까 발의를 2021년 1월 달인가 그렇게 해놓고 결국 거의 1년 안 돼가지고 머지를 했고, 요게 이제 실제 메인넷에 이제 그러면 다음해인 2021년부터 막 가동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머지 된 다음에서도 막 테스트 등등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 리뷰를 했네요. 코멘트를 다 한마디씩 했네. 한마디씩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이제 이게 여기 된 거예요. 그래서 커밋은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게 다 수정 사항입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요거 340이죠.
신호를 설명이 제일 대표적인 거고, 탭루트 시그니처는 뭐 그냥 사실은 해싱, 이 시그니처 해싱이에요. 그러니까 해싱, 그걸 해시에 대한 문제입니다. 계속 서명, 뭐 시그니처로 얘기한, 시그니처는 곧 해싱이고, 해싱은 곧 시그니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싱이 곧 시그니처입니다. 예, 그걸 바꾸는 게 시그니처. 그래서 적용을 한 거예요. 예, 이렇게. 개발한 거예요. 이렇게 개발했어. 그죠? 근데 기본 포맷은 SH256을 쓰네요. 결론은. 예. 네,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간 수식이 좀 틀립니다. 생성할 때 이제 하는 수식이 좀 틀리고, 아무튼 요런 게 있는데, 요런 시그니처 있죠. 요런 시그니처 이 알고리즘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제 이 총 등식이 요거를 이제 코딩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야. 별게 아니라. 아시겠죠? 블라블라 해서 막 코딩을 했어요. 네. 그런 걸 다 토탈 해가지고 상당히 큰 커밋이었잖아요. 이게 커밋이 12개지만, 9개지만은 사실은 이 커밋도 밑에 서브 커밋이 다 있어가지고 한 번에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 그러니까 코드 파일이 44개나 변경됐고, 라인만 하더라도 2,900라인이 추가된 풀리캐스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막 설정 다 바꿔야 돼요. 이게 결론은 요게 총 요 자체가 다 탭루트 업그레이드입니다. 이 안에 이제 슈노르 설명에 대한 기능 구현이 들어가 있는 거죠. 테스트 꼼꼼히 잘했네요. 요게 이제 탭루트 업그레이드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겁니다, 사실. 예. 요거 lib seq 256 K1 이거 있죠? 얘가 이제 추가가 된 거야. 얘를 추가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구현에다 넣은 거야. 여기 해시 CPP도 여기, 해싱 알고리즘 이렇게 넣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싱을 실제 해볼까요, 여러분? 자, 해싱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설명을 넘어가기 전에, 탭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잘못 누르면 X 버튼 누르게 되니까 이 사파리가 좀 굳은 것 같습니다. UX가. 자, 해싱을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해싱을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통행이다. 근데 반대로 돌아갈 수 없고 이 안에 그 블랙박스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거 핑거프린트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실제 세계에서는 핑거프린트 보고 추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제가 설명한 게 오히려 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 해싱의 방식이 되게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미스터 벨링이 적잖아요. 그럼 이제 이 미스터 벨링 이 텍스트가 스페이스 하나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스페이스 하나 추가돼도 이렇게 이 텍스트가 이렇게 된 거예요. 변화된 거야. 네. 그러면 얘를 통해서 이 미스터 벨링을 추적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암호화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미스터 벨링 막 문자를 내가 엄청 추가했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막 엄청 추가했습니다. 자, 뭐 어마어마하게 텍스트를 많이 추가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지. 길이가 같습니다. 바뀌었을 뿐이지. 이렇게 또 한 자를 지우면 또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여기서 말하자면 결국 고정 데이터 사이즈를 이제 확보할 수 있다는 거야. 스트링이 뭐가 됐든 여기 이게 주로 이제 패스워드가 적히겠죠. 패스워드. 스트링이 뭐가 됐든 고정이에요. 데이터 사이즈가. 그렇기 때문에 담아서 보내기가 쉬운 거야. 아니면은 그냥 한자 1만 써도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고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데이터에 담아서 넣을 때, 이렇게 인코딩해서 넣을 때 유리한 거죠. 퍼포먼스가. 왜냐하면 데이터 사이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 사이즈가 동적이면은 자꾸 사이즈 체크를 하는 것도 컴퓨팅 파워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정이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32바이트지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고정 크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이게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해싱은 고정해야지 이 여러 할 때 이제 컴퓨팅 이제 실제 처리를 할 때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해싱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뭐 그런 하겠어요. 그래서 이 시그니처 서명이라고 하는 거는 해싱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거야.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 해싱한 처리를 할 때 이제 그 서명 처리를 할 때 이제 프라이빗 키와 공개 키와 비공개 키가 막 나오고 막 그런 이제 복잡한 개념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걸 이제 수학적 이론을 통해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여러분들 되게 숭배하는 자들을 보면은 비트코인이 수학적 산물이고 수학적 엄청 수학자들의 산물이고 막 어째 대단한 거다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아까 그 커밋 보여드렸죠. 그 풀리캐스트라고 해서 개발자들이 내가 이렇게 코드를 수정했으니까 이걸 승인해 주길 바래.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개발자들이 이제 승인하면요 그게 이제 배포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그거야. 그걸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 입장에서는 제일 쉽게 한번 설명드려볼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걸 보고 누가 이해를 하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으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는 그나마 이제 이 아저씨가 그나마 이제 좀 이 비교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포스트를 갖고 왔는데 뭐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차이라는 거야. 문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모르겠죠? 그러면은 제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currently in Bitcoin we use ECDSA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거의 템루트 안 쓸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ECDA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결론 이 서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이렇게 두 개의 그 프라이빗 키 공개 키를 쌍을 통해서 그 두 쌍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가 있고 퍼블릭 키가 있는데 이 퍼블릭 키가 이 프라이빗 키에서 왔는지를 추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두 쌍이 항상 쌍으로 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중에 뭔가 얘 틀리고 얘 틀리면 그건 잘못된 설명인 거죠. 아시겠죠?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워낙 뭐 수식 그려놓고 우리 지금 코인 투자자가 보고 있는 유튜브인데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R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이 R, 요 포인트 X. 그러니 결론은 요 점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참 제너레이션 포인트인데 이거랑 퍼블릭키랑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해싱을 아까 생성을 했잖아요. 우리 봤죠. 그런 거 생성하면 이제 그걸 요거로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미 퍼블릭 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명을 통해서 퍼블릭 키를 생성하는 거야. 그래서 서명이 하는 일은 퍼블릭 키를 생성하는 활동입니다. 서명을 해야 퍼블릭 키가 나와. 아시겠죠? 그 다음부터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퍼블릭 키를 갖고 있으면 역으로 랜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엔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서명을 하고 나서 설명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종이에다 사인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 종이가, 그러니까 제가 이름으로 미스터 벨리 사인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미스터 벨리 사인했어, 이렇게 종이에다가. 근데 이게 진짜 네가 서명한 거 맞아를 추적하는 과정이에요. 이거 너가 진짜 미스터 벨리, 너가 진짜 이거 서명했니? 자, 우리 인간 세계에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 세계에서는 미스터 벨리 적혀 있으면 너가 맞구나. 왜냐면 제가 그냥 우리끼리 이제 믿는 거지 그냥.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약간 내 손으로 이렇게 하면 진짜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판단하는 거지만 이 수학과 암호화의 세계에서는 수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식을 통해서 역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수학 배울 때 예를 R은 K 곱하기 G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K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G를 밑으로 분모로 보내면 K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 서명한 어떤 그 시그니처를 퍼블릭 키가 이제 나오잖아. 그런데 내가 프라이빗 키를 갖고 있잖아. 내가 아까 말했으면 저 퍼블릭 키랑 프라이빗은 항상 쌍이라고 한 쌍이야. 부호처럼 한 쌍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명을 통해서 퍼블릭 키가 나왔기 때문에 내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으면 이 퍼블릭 키를 통해서 얘를 추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추적을. 아시겠죠? 그렇게 돼서 매치가 되면은 얘는 제대로 서명이 된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ECDSA의 문제가 뭐냐면요. 나누기가 있어. 그 해싱, 그거를 생성하는 해싱 그 수식 중에 나누기가 있어. 나누기. 여기 보시죠. 디바이더. 왜냐면 제가 제 개발자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최적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CPU가 연산을 할 때요. 나누기가 실제로 곱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있잖아요. 요거를 할 때 어차피 우리 인간은 그냥 머리로 하잖아. 근데 CPU는 실제 처리할 때 이진수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진수 처리 때문에 01101010 그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배웠죠? 그거를 통해서 변환해 가지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눗셈을 하게 되면은 그 프로세스를 몇 번 더 해야 돼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눗셈 퍼포먼스가 느려요. 아시겠죠?
근데 이 ECDSA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제 수학적 법칙이 이거예요. 이거로만 완성이 되거든요. 공식이 있다고 그냥 생각하세요. 이렇게 뭔가 복잡한 게 있다더라. 그리고 그 해싱 결과는 이 곡선 내에서만 놉니다. 예. 계속 이 곡선 내에서만 노는데 아무튼 뭐 너무 복잡하면 다 잊어버리시고 나눗셈이 있어 어쨌든. 근데 이거를 슈노로 서명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써가지고요 그걸 없애버린 겁니다. 나눗셈을. 그래서 이 연산은 실제 처리를 할 때 빨라진 거야. 엄청 빨라졌어. 일단 속도가 빨라졌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슈노로로 설명하든 ECDSA로 설명하든 같은 서명인데 슈노로 설명이 빠르고 용량도 작아. 그러니까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빠르고 용량 작다는데 누가 안 씁니까? 그러면서도 보안성도 안 밀려. 보안성도 더 좋다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뭔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좀 어려운 얘기를 이제 좀 워낙 이제 이미지가 어렵게 돼 있는데 제가 왜 이걸 갖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우리 구독자님한테 좀 쉽게 설명해 달란 말이야, 아저씨가. 이건 멀티시그니까. 하여튼 제가 설명하겠어요. 자, 근데 이 등식을 보면 나눗셈도 있고 뭐 있죠, 여러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이 발음도 어려워. ECDSA의 방식은 그러니까 약간 비선형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병렬 처리까지 가면 너무 이게 어려우니까 아무튼 계산이 값이 막 많이 들어가면 들수록 계산 컴퓨팅 파워 이렇게 필요해져. 그러니까 여러분 해싱 난이도 볼 때 우리 해싱 비트코인 해시 파워 봤을 때 이게 지금 현재 떡상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비선형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값의 양이나 이런 어떤 복잡도에 따라서 복잡도가 견산 복잡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슈노로 서명은 비선형이야.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이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배치 밸리데이션이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블록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병렬 처리가 가능한 거야. 이 수식의 특성 때문에. 이 수식의 특성 때문에 병렬 처리가 가능해버린 거예요. 거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성능이 빠르기 때문에 병렬 처리도 가능하게 된 거고요. 뭐 모든 이점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용량도 작아. 거기다가 보안성이 또 딸리느냐 그것도 아니고 같거나 더 높습니다. 보안성이. 실제로 높아요. 보안성이. 뭐 여러 이유로. 막 그런 하여튼 신박한 알고리즘이 있다는. 그래서 실제 이분이 이제 표현을 할 때도요. 러미 비트코인 이 아저씨가 표현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저씨가 표현할 때도요, 이렇게 슈노로 설명을 이제 표현할 때도 불안해 죽겠어. 꺼질까봐 탭이. 자, 설명할 때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 수식의 천재성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됐다. 여기가 아닌가? 다른 데서 얘기를 하고 있나? 아무튼 딴 거 볼 필요 없고 어쨌든 이 수식의 천재성 때문에 된 거예요. 보시면 이게 슈노로 설명의 일종 개괄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학자들은 왜 이렇게 복잡한 언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대문자도 소문자 섞어가지고 전 이런 게 제일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 쓴 적이 없어요. 개발자 생활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게 서명이고 이게 검증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서명을 통해서 검증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서명과 이게 상수잖아. 그러니까 이 서명과 이 상수를 곱한 결과는 결국 이 R 플러스 2P와 같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저는 사실 이런 거 너무 좀 짜증나더라고. 왜 내가 이거 알아야 돼? 그래서 어쨌든 프라이빗 키가 자기 이제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서명을 해가지고 퍼블릭 키를 생성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퍼블릭 키가 이제 서명을 해서 이제 퍼블릭 키 나왔잖아. 그럼 이 퍼블릭 키 통해서 프라이빗 키는 프라이빗이니까 공개 비공개 키긴 한데 이 서명에서 프라이빗 키가 쓰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 퍼블릭 키가 결국은 쌍이기 때문에 이 특정 버리피케이션 등식을 통해서 역추적하는 거야. 프라이빗 키를 직접 보지 않고서도. 아시겠죠?
결론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네가 진짜 선명한 거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렇게 한 게 바로 신호로 설명입니다. 그래서 워낙 요게 그 성능적으로 워낙 심플하고요,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더 시큐어하다고 합니다. 요게 좀 핵심이에요. 그래서 장점은 요거다. 간단하고 효율적이면서 보안성까지 좋은 겁니다. 기존 거보다, ECD SA보다. 아시겠죠?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요거 설명하려고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결론은 뭐냐? 좋다. 그게 신호를 설명입니다. 그거 탭루트 업그레이드의 가장 중요한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그 하부 기능들이 이제 그 뒤에 이제 스토리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 거예요. 걔 때문에. 그게 느리고 엉망이잖아?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자, 이제부터 이제 스토리가 이제 샷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개발자인 제 입장에서 볼 때 나누기 없앤 게 제일 커요. 예, 나누기 없었어. 디바이더 연산 여기 나오네. 예. 그죠? 자, signature verification includes inversion. 그러니까 그 역산, 그러니까 디바이더, 그러니까 나눗셈이 들어간 거야. 그죠? 이렇게 되면은 나눗셈이 제일 느려요. 아무튼 그렇게 말하시면 돼요. 제가 뭐 설명하려고 하다가 스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머리 아프실 텐데. 자, 아무튼 그거보다 효율성이 있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배치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서 비트코인 노드가 쫙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그 순차적으로 쫙 한두 개가 아닐 거잖아. 한두 개가 아니니까 많다고 양이 검증을 할 게 많습니다. 뭐 트랜잭션이 한두 개겠습니까? 그런 걸 할 때 퍼포먼스가 엄청 증대돼요. 예를 들면 여기 예를 설명하고 있는데, 만약에 보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에 ECD SA에서 이제 1000개의 이 시그니처를 갖다 검증을 하려면요, 1000개의 인버전, 그러니까 나눗셈이 필요한 데다가 2000회의 그 포인트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하여튼 곱셈이라고 뭔가 하여튼 연산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곱셈 연산, 부동소수점 연산인 플로팅 포인트가 좀 틀린데 아무튼 그래서 총 3000개 헤비 오퍼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CPU 입장에서, 컴퓨터 입장에서 3000번 해야 되는데 이 신호로 설명을 하면은 1000개를 검증할 때 1000개만 들어. 아시겠죠? 인토탈 포블러. 그래서 선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비선형적인 게, 그러니까 1000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1000개로 하지 말고 한 개로 하자. 그러면 자, 한 개의 검증 과정, 그 서명을 검증하려면 3개가 필요한 거예요, 연산이. 근데 슈노르 서명은 한 개를 검증하려면 한 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선형적이라고 얘기하더라. 선형적이야. 아시겠죠? 그냥 검증이 만약에 6개가 필요하면 연산 6개만 하면 돼. 그죠? 근데 아까 기존 거는 3배잖아. 그러니까 연산을 6번 하면 6, 3, 18이 되는 거야. 그렇게 계속 늘어갑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버리피케이션은 이제 실제로 노드 서버에서도 1000개고 10,000개고 막 건수가 엄청 많을 거잖아요. 걔의 이제 CPU 코스트, CPU가 처리해야 될 부담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만 이제 최근 노드들이요, 좀 성능도 좋고 요새 컴퓨터 성능이 좋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그냥 지금까지 비트코인 큰 문제 없이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비트코인 항상 느리다는 오명이 있잖아. 비트코인 할 때 느리죠. TPS가 트랜잭션 포. 그중에 핵심적인 게 이 버리피케이션이 제일 여기서 이제 부하가 제일 많이 걸린데요. 그건 이제 사실 탭루트가 이제 활성화돼 가지고 몇 년 지나고 이제 대부분의 비트코인 주소가 다 탭루트로 쓰게 되면요. 뭐 엄청 빠르게 됩니다. 예. 탭루트의 퍼포먼스 그 벤치마크도 이제 뭐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었는데, 자, 아무튼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이 많죠. 듣기만 해도. 더군다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동시 처리 능력도 좋아. 키도 결국은 멀티시그에서 이제 이 멀티시그 얘기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건데요. 이제 이 슈노르 서명의 특성상 얘를 섞어서 서명을 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서명이 원투원 서명이야. 그러니까 서명을 하나 하고 버리피케이션을 1대1의 구조잖아. 그죠? 근데 서명을 한 번만 해도 각
그러니까 여러 개의 서명을 묶어서 한 번만 서명을 해도 돼. 그러면 한 번만 여러 개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거기서 이제 멀티시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 개를 묶어 이 신호로 서명 특징 자체가 원래 이 선형적이어가지고 컴퓨팅하기 좋아. 컴퓨팅, 그러니까 섞이게 딱 이걸 컴바인하기 좋다고 이렇게 결합을 하기 좋아. 아시겠죠? 그래서 서명 1과 서명 2, 서명 3, 서명 4 각자의 서명이 필요해 옛날에 했잖아. ECD에는 그 수식 구조상 애초에 1대1만 가능해. 서명 1과 검증 1. 그러나 이 스노우 서명은 서명이 여러 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얘를 묶어가지고 얘를 결합하면 한 개의 시그니처 퍼블릭 키가 한 개가 나와요. 한 개가. 그래서 걔를 한 번만 버리피시하면 이 여러 개 있죠. 얘가 다 검증이 된 거야. 띵동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그죠? 그리고 거기서 멀티시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멀티시그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산업이 진짜 몇백 조에 이를 수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 산업이 태동을 하고요. 비트코인 디파이도 태동을 하는 거고 이 투자도 태동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개발자든 개발에만 이제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런 키 어그레이션이라고 해서 뭐 키를 섞어가지고 막 한대. 나도 이 그림이 정확히 참 이게 이해하기 쉬우라고 지금 우리한테 이런 그림을 주는지 썸네일로 제가 쓸게요. 썸네일로 쓰기 딱 좋겠네. 약간 유식한 척. 아시겠죠? 섞기 좋고 선형적이기 때문에 막 붙이기 좋고 애드온하기 좋고 막 섞어 쓰기 진짜 좋다는 거야. 아시겠죠? 성능도 빠른 데다가 보안성까지 좋대요. 그래서 뮤직이라고 해서 이게 블록스트림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블록스트림이라는 회사가 조금 비트코인 기술을 많이 컨트리뷰트 해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기가 좀 비트코인 기술 주도하려고 해요. 약간 그런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걔가 이제 뮤직이라는 거를 고안을 해가지고 입안을 시켜서 뭐 한 겁니다. 그래서 머클 마시고 있는데 복잡한 거 다 잃어버리시고. 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멀티시그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신호로 설명 때문에 다 가능해진 거예요. 사실은 이걸 탭노트를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검색을 좀 해보시면 이 스노우도 있고 멀티시그도 있고 마스트도 있고 막 뭐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결국은 다 스노우 설명의 특성에 기인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멀티시그가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탭노트 업그레이드한 비트코인 트랜잭션은 크게 두 가지 타입의 이제 트랜잭션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싱글, 그야말로 옛날 고전적인 원 트랜잭션, 원 서명, 원 검증 이렇게 해가지고 1대1대1로 해가지고 싱글 검증이 가능한 거고 하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지금 비트코인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제 기존의 방식에서 좀 속도가 빨라졌을 뿐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신호를 설명의 특성 때문에 멀티시그가 가능해집니다. 왜냐면 두 번째는 멀티시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그니처를 여러 가지를 배합을 해가지고 한 개의 퍼블릭 키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쉽게 설명한 그림이 이거 말고, 요거다. 자, 신호로 시그니처 때문에 멀티시그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샌더가 있으면 리시버가 있으나 그러면 설명이 한 번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설명하면 부족해요. 왜냐면 이거는 샌더 리시버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트랜잭션이라고 해요. 트랜잭션. 나가는 트랜잭션, 리시버니까 받는 트랜잭션 있겠죠? 그건 또 이거 헷갈리시면 UTXO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무조건 아웃풋이 나갈 때 서명을 무조건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샌더가 서명자가 여러 명이 있어도 돈을 보내고 싶을 때 이렇게 리시버한테 리시버는 한 명인데 여러 명이서 이제 이렇게 하여튼 서명을 하고 싶어. 동의를 해야 이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 명이 동의를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단 한 번에 이제 서명을 통해서 사실은 이 그림이 충분하진 않아요. 이게 지금 체인링크 그림인데 좀 잘 모르고 썼나 봐.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일어납니다. 다중 설명이 이래. 그래서 멀티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심지어 걸 수 있어요. 그래서 3명 중 2명이 사인을 하면 이거를 그 2명의 사인을 다시 또 한 사인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한 번에 보내라 하고 하는 게 이게 멀티시그고요.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게 슈노르 서명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요거 좋다. 예, 그림이 좋은데,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로 통합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 퍼블릭 키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얘는 이제 이건 싱글이야. 싱글키야.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일반 우리 기존의 지금 현재 비트코인 그 서명 기능과 동일하게 해가지고 나올 수가 있고요. 이제부터는 스노의 서명에 제가 말씀드렸죠. 조합이 쉽다. 컴포즈가 쉽다. 컴포지션이 쉬워요. 조합이 쉽고 막 조립, 이게, 이 시그니처를 막, 그러니까 한 개, 아까 제가 그 해싱 할 예제 보여드릴 때 말씀드렸죠. 막 텍스트를 여러 개 쳐도 결국 고정 주소잖아. 그런 느낌으로 이 서명도 여러 개의 서명을 조합해도 똑같은 크기에 전혀 페널티가 없어. 왜냐면 네 개의 서명을 하면 얘가 이제 사이즈가 1로 하면 총 4의 사이즈가 나와지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수학적 되게 이 우함 때문에 서명을 한 개 해가지고 네 개를 해서 서명을 해도 사이즈가 1이야. 완전 손해가 없는 거지. 그러면서도 이 네 개의 서명을 다 알고 있어, 얘가. 그게 바로 이 머클트리입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 키가 최종적으로 생성이 되는데 결론 4개를 이렇게 배합을 해도 고정 사이즈의 퍼블릭 키가 하나가 생성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사실은 이게 스크립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게 신호를 설명 때문에 가능한 스크립팅 구조예요. 요게. 이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 신호를 설명의 이제 특성 때문에 좀 조합이 가능한 특성 때문에 이게 사실은 탭 스크립트입니다. 탭 스크립트. 탭루트에서 지원한 탭 스크립트거든요. 그냥 스크립트는 아니고 걔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서명자로 보시면 돼요. 내 돈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예, 항상 이렇게 그림 그린 애들은 항상 뭔가 2% 부족하게 그림 그리더라고. 그래서 전부 이걸 그냥 4개를요, 그냥 어떻게 쉽게 생각하시면 옛날에는 4개의 트랜잭션 이렇게 하나씩 보냈어요. 그럼 하나의 퍼블릭 키가 하나 있어 보냈고, 하나의 퍼블릭 키가 있어 보내고, 하나의 퍼블릭 키 이렇게 보내야 됐었는데, 그걸 묶어가지고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데다가, 자, 첫 번째 특성이 이거고, 두 번째 특성이 뭐냐면 얘네들이 은닉이 되는 거야. 얘 때문에. 얘만 노출이 되거든요. 퍼블릭 키니까. 마스터 퍼블릭 키가 얘만 노출이 되니까 여기에 서명을 했던 사람들은 노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림이 좀 그러네. 그림 더 좋은 거 없니? 제가 막 찾았는데 하여튼 이게 좀 단순하게 얘기하기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서명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전제를 그냥 하세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퍼블릭 키를 아까 마스터 구조로 이렇게 하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 내부의 서명은 공개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옛날에는 이거 하나잖아. 이게 1대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공개가 되는 거야. 누가 퍼블릭 키가 이제 퍼블릭 키를 알아도 뭐 프라이빗 추적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퍼블릭 키로 이 샌더가 사인을 했다는 사실만 알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죠? 그잖아. 왜냐면 노출이 무조건 되잖아. 여기 서명을 했는 게 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노출된다고 보면 돼요. 요게 이 펜 있죠. 펜 따기. 얘가 여기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샌더가 진짜 서명한 거잖아. 그거는 확실하잖아. 프라이빗 키는 몰라도. 그거 상관없이 서명을 무조건 한 거잖아. 그걸 그 비트코인 그 내비게이터에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만 얘만 노출되는 거예요. 얘만. 하지만 내부적으로 서명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특성 때문에 여기서 에피션시 아까 퍼포먼스 성능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조합도 가능하고 막 이리저리 섞고 막 난리를 새도 그냥 데이터가 사이즈가 변하지가 않아. 선형이야. 거기다가 이제 프라이버시까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마스터까지 언급되면서 그레고리 맥스웰 아저씨가 2018년에 주창했던 것이 구현이 돼서 올라간 겁니다. 거의 여기서 내용이 거의 끝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다시 좀 디테일로 보면은 이렇게 퍼포먼스가 이럽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P2WSH라고 해서 멀티시그를 이제 최초로 지원하는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세그윗인가? 하여튼 뭐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좀 최신 버전이긴 해요. 근데 얘만 해도 멀티시그를 이제 얘도 이제 구현을 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이 파란 게 이제 서명자가 이제 K 시그니처.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있는데 시그니처. 그러니까 트랜잭션과 그러니까 1명, 2명, 3명, 4명, 15명까지 서명을 할 때 이 바이트 일단 용량을 보는 겁니다. 그죠? 바이트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용량이. 15명 되면 더 막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계속 용량이 계속 붙게 됩니다. 왜냐면 시그니처 붙으니까 멀티식으로 했잖아. 그래서 P2WSH 저는 이거에 좀 구체적으로 이게 P2WSH가 뭐지? 잠깐만요, 여러분. 그럼 저도 헷갈려가지고 이게 뭐였더라? SH가 뭔가 위트니스 스크립트 해시니까 세그윗이네. 오케이. 이게 세그윗이었네. 알고 보니까. 이게 세그윗입니다. 세그윗. 그래서 꽤 최신판이긴 하죠. 요새 세그윗, 예를 들면 세그윗 많이 들어보죠. 세그윗. 이거. 위트니스라고 해요. 세그윗. 이 업그레이드, 세그윗 업그레이드만 해도 상당히 최신판의 이제 비트코인 업그레이드인데, 이제 걔만 해도 이 멀티 시그니처, 제가 봤을 때 N개 시그니처를 했어요. 걔가 계속 붙게 되면 시그니처가 계속 붙잖아. 그러니까 구조가 당연히 그 용량이 커지게 되는 거야. 이거를 좀 그림으로 쉽게 설명하면은 이런 거, 이 시그니처 구조를 보면요. 스크립트 식을 보면 되겠네. 아무튼 여기에 이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뭐 이거죠.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있어,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는 뭐 용량어 들어가고 여기는 시그니처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시그니처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들어가면 느는 거야. 여기 데이터가 들어가고 여기 OP 아까 명령어 들어가고 설명했나요? 그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뭐 이렇게 나눠 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죠? 각각의 이제 하는 역할이 있는 거야. 어떤 건 데이터 역할을 하고 어떤 시그니처 역할을 하고 이렇게 섞여 들어갑니다. 결국은 그래서 로우 데이터를 보면요, 비트코인 이게 로우 데이터입니다. 이게 쭉 가는 거야. 쑥 붙으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뭐 이게 아마 설명일 겁니다. 요게 시그니처 파트네, 그죠? 표현되죠. 이 시그니처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스크립트. 요거를 이제 디코딩 해보면요, 이렇게 스크립트가 OP 리턴 OP 영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시그니처가 늘 때마다 당연히 이게 이렇게 라인이 붙잖아. 그죠? 그러면서 용량이 증가되는 겁니다. 근데 이 스크립트 요 중에 근데 이 우리 P2TR 요 탭루트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고정이야. 그래서 땡이야, 이게 땡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를 여러 개 붙여도 아까 같이 라인 바이 라인으로 넣는 게 아니라 트윅드 퍼블릭 키라고 표시돼 있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요게 좀 잘 돼 있네. 요게 좀 그림을 진작 이걸 할 걸. 그래서 이 최종 퍼블릭 키가 무조건 한 개 이렇게 나오는 고정수로.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여러분? 예, 그죠? OP 리턴, OP1과 OP 푸시 바이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그 명령어 파트 이쪽 길이를, 그러니까 이게 전체 트랜잭션 데이터예요. 여기 명령어 파트가 들어가고, 네가 아무리 섞었어, 여기 또 있어. 뭐 이렇게 하나만 있을 필요는 없고요. 여기 막,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다중 설명. 요게 이제 이 그림이에요. 여기 꺼버릴게요. 진짜 버릇없게 나왔네. 요거, 예. 요런 게 이게 머클트리오 된 거, 요거는 그냥 원시근죠. 요 그림이 요거고요. 프라이빗 키에서 퍼블릭 키를 생성했죠, 여러분. 해시를 여기 실제 여기서는 슈노르 설명이 여기서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슈노르 설명을 통과해가지고 프라이빗 키가 생성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슈노르야. 다 슈노르인데, 여기는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설명자들이 내부 설명을 했는데 최종 퍼블릭 키가 하나만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기 때문에 노출 이거 하나만 돼요. 그게 요걸 딱 요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두 명이라고 합시다. 이거를 심지어는 이 두 개도 결국은 하나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됐든 자기들 수십 명 어떻게 됐든 간에 무조건 최종 하나의 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최종 이것만 이게 퍼블릭이죠. 공개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격리됩니다. 나머지가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잠기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해시의 기본 그 원리가 역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 이쪽으로 갈 수만 있지.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프라이버시가 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는 게 쉽습니다. 이게 사실 너무 간단해가지고 너무 간단한 버전이고, 요거는 또 너무 좀 우리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이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트윅드
퍼블릭 키라고 합니다. 그냥 퍼블릭 키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이 퍼블릭 키가 여기 직접 붙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나마도 옛날 멀티시그를 지원하죠. 옛날 거. 근데 세그윗 업그레이드 이후로도 멀티시그를 지원했는데 그때는 퍼블릭 키가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계속 들어가게 되면서 용량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디 아까 용량 차트 보여드렸죠? 아까 용량 차트 보여드렸죠? 네, 그래서 영원히 이 용량이 이 신호로 서명으로 가면은 용량이 그냥 뭐 시그니처를 15개를 갖든 100개를 갖든 1000개를 갖든 10,000개를 갖든 용량이 그냥 이거야. 다른 건 이렇게 증가를 해, 용량이. 다른 것도 용량이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근데 신호로 설명을 하면 용량이 증가가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 천재들이 세상에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특징 아세요? 근데도 이 리프를 알 수가 있어. 이걸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역추정할 수 없다 그랬죠. 그거는 안 되는데 이 퍼블릭 키로 얘가 얘 따로 검증을 시킬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심지어는요 이렇게 스타인을 내부에서 했다 그랬잖아. 자, 되게 좀 신박하더라고 제가. 그러니까 자 그럼 여기 뭐야? 이건 또 뭐 어디 구미야? 서명을 아까 서명 펜 큰 게 하나 있었죠. 그게 옛날 거 비교하는 그림일 겁니다. 와 라이브도 하게 돼 빡세네 생각보다. 요거네. 여기 비교 그림이었네요. 자,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렇게 일일이 갔다는 거지. 그게 여기 퍼블릭키야. 근데 여기는 퍼블릭키 한 개, 두 개. 여기 퍼블릭키 두 개고 여기는 총 네 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설명했는지. 그러니까 AC, B양, 뭐 C군 다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여기 사람들이 ABC가 있어도 누군지 모르는 거야. 이게 근데 누군지 모르는데 서명했다는 사실은 알죠. 누군지는 몰라. 여기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 서명은 검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두 명은 서명하고 얘는 안 했대요. 이렇게 됐을 때 그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공개는 이것만 되지만 그 알고리즘에서 서명했는지는 그 버리피케이션이 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디파이가 가능한 거예요. 예. 디파이는 뭐냐면 그 자금을 묶잖아. 그럼 누구는 뭐 각자 이제 그 서명한 사람마다 조건이 틀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2 of 3 멀티시그의 그런 개념을 이용하면요. 백업 키가 하나 있는데 얘는 백업을 하는 거고 일종의 2 of 3가 뭐냐면 이 세 개 중에 두 개만 이제 그 버리피케이션 검증이 완료가 되면 얘는 완료가 된 걸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키를 여기서 만약에 내가 잊어먹잖아. 그럼 백업 키가 하나 있으니까 백업 키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분실될 경우에는 이 두 개만으로도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실 방지, 키 백업 막 이런 게 다 가능하고요. 이런 걸 태동된 산업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행업도 가능하고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드디어 비트코인 커스터디. 비트코인 그 논 커스터디가 뭐 맨날 비트코인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문제가 뭐냐면 항상 리스크를 자기가 관리하는 거 있잖아. 이제 드디어 그걸 기업 수준에서 그거를 커스터디 방식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 내 진짜 실제로 맡겨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야. 갖고 튀는 게 아니라 그 커스터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비스 키가 뭐냐면 약간 서비스 있잖아. 이게 옛날에 이 키 방식이 원 오브 원이었어. 그러니까 원투원이니까 여러분의 키와 이 검증이 1대1이었어. 근데 이제는 3대2야. 그러니까 뭐 1대 다야. 그러니까 1대 n이야. 그렇게 되니까 이 유저 키가 아니어도 이 서비스 이 유저 키와 이제 서비스 키가 이제 컨비네이션 해가지고요. 막 그렇게 복잡한 디파이라든지 뭐 그 커스터디 이렇게 여러분들 수탁 서비스,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가 가능해지고요. 그런 복잡한 서비스들이 다 가능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멀티시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뮤식은 이제 멀티시그의 하나의 그 프로토콜인데 좀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템루트를 이용하면요. 이렇게 이게 아마 요게 이제 싱글 그 시그고 요거는 멀티 시그인데 키패스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머켓트리에서 패스 경로
경로값이죠. 여기 경로, 요 패스. 이 최종 이 립이라고 하죠. 잎, 나무 잎 이제 브랜치고 잎인데, 그래서 그냥 이 루트가 그 나무의 뿌리를 보면 돼. 사실 이게 다 깃 모델하고 비슷하기도 하거든요, 또. 그러니까 되게 신박하게 다 통합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뿌리면 이 뿌리에서 발이 잎이 있을 수도 있고 뿌리에서 브랜치가 생겨서 거기에 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잎을 하나의 사람으로 보면 돼요, 여러분. 샌더. 여러분들이 돈을 보낼 때 혹은 여러분 디파이, 비트코인 디파이의 참가자로 봐도 되고 그러면 그 참가자 중에 혼자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 그룹 브랜치라는 그룹에 속해 있는 그럼 얘네들은 그룹에 속해 있는 거고 얘는 그냥 개인인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이 이 서비스 하나의 서비스에 묶여 있는 거야. 되게 신박하죠. 그러니까 이 브랜치가 무한계로 생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카톡방 있죠? 카톡방. 이게 카톡방이고 그냥 개인데 원투원 챗, 카톡방, 단체방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겠네요. 이 단체방 그냥 일반 1대1 카톡. 그렇게 근데 그 모든 걸 묶어서 하나의 퍼블리키로 오기 때문에 하나의 트랜잭션, 하나의 시그니처, 단 한 개의 시그니처, 그다음에 용량이 변하지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그 용량이 변하지도 않는 그런 거를 다 통합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 슈노우의 서명의 특성 하나 때문에. 예. 마치 오피디터 하나 때문에 비트코인 블록에 데이터를 영구히 저장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비트코인 디파이 산업이 태동했던 것처럼 이 슈노우의 서명에 섞어도 용량이 늘지 않는 그러나 이 립들 서명한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서명한 사실은 알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서명했다는 사실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그러니까 하여튼 그룹 챗 아시죠? 채팅할 때 그룹 챗도 가능하고 싱글 챗도 가능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카톡 1대1 대화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그룹 챗이 가능하다고 비트코인 위에서. 그게 원래 이더리움에 좀 내세우고 있는 기능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할 수 있다. 나도 한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탭루트 관련한 이제 현재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CP2와 CP3 회원님들한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걸 하고요. 대충 이 정도로 해가지고요. 탭루트 업그레이드의 전신을 담아 쭉 멀티시그까지 가서 쭉 훑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돼 있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그룹화도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인증을 할 때 여러 가지 계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랩탑 하드웨어 월렛이 있고 여기는 폰 하드웨어 월렛이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증 구조나 인증 구조도 자기 마음대로 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커버리 시드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리커버리 시드 페이지 있죠. 그 글자 쓰는 거. 그걸로 이제 1대1이었잖아. 항상 암호화 방식이 프라이빗 키 방식 1대1 키였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프라이빗 여러분들이 월럿을 관리할 때도요. 단체 월럿이 가능한 거야, 이제. 단체. 자, 그러니까 모든 게 중요한 거는 단순히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뭔가 단체스러운 게 다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월럿도 공동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큰 월럿 풀을 하나 갖다 놓고 우리 미스터 벨린 CIA 우리 회원님들 그룹이 있으면 여기 회원님들 있잖아. 그 회원들 키를 공동 관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서로 몰라. 보안적으로 문제가 없어. 키를 훔쳐가도 어디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구조적으로 머켓 루트를 써가지고요. 이 단체 월럿을 관리를 할 수 있고 수탁하더라도 돈을 누구한테 트랜잭션은 이체를 해가지고 수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 이 암호화 방식에 의해서 이 공동 수탁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별 조합을 때문에 이제 그게 다 가능하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슈노우 설명 때문에. 슈노우 땡큐 sir. 슈노우한테 감사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 디파이가 작년 2024년 10월에 이제서야 바빌론을 필두로 가지고 태동을 했고요. 바빌론이라든지 SBTC도 사실 그 다른 스토리입니다만 하여튼 바빌론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디파이 현재 좀 핫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 걔가 가능했던 것도 다 이 슈노르 서명이고 실제 바빌론이 템루트를 쓰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체로 할 때 가능한 거야, 이제. 옛날에는 항상 월럿과 사람이 1대1이었어. 그 관리하는 사람과
월넛은 항상 1대1이었는데 이제는 더 드디어 다대1이 될 수 있고 다대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대다. 특히 다대다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이건 결론은 이제 이렇게 해서 돌고 돌아서 스토리가 어떻게 가느냐 아세요, 여러분? 비트코인 파이낸싱으로 가고, 그러니까 기업 엔터프라이즈, 비트코인 엔터프라이즈가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 기업형 비트코인. 기업 차원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때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금융 서비스, 단체 서비스, 막 이렇게 코퍼레이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직 언급하지 않은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 키워드들이 바로 산업과 투자 기회가 되거든요. 항상 키워드가 산업과 투자 기회입니다. 그 키워드에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CP2, 3 회원님들한테 공유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상으로 우선은 탭루트 관련해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